보통 열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건강을 걱정하지만 체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체온의 균형이 깨지면 대개 병이 옵니다. 아토피, 성인병을 앓는 사람들의 체온은 대개 36.4도씨를 넘지 못하고 35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암 등 심각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온 1도씨는 약 잡아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따뜻하고 건강한 체온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궁금한 것 탑5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체온에 대해 궁금한 탑5는 통계입니다. 41만 3,797명. 우리 몸의 열과 에너지의 생성에 필수적인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료비 지급 자료를 보면 2018년 43만 9,522명을 기록했다. 2배. 수족냉증 환자의 상당수는 레이노 증후군이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푸른 색을 띠는 증상이다. 실제로 수족냉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약 31%는 레이노 증후군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에 의하면 레이노 증후군 환자는 남성이 6,455명, 여성이 1만 11명으로 여성이 2배 가까이 많았다. 86%.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을 겪는 사람의 수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59명이던 한랭질환자는 2015년 483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도 2013년 13명에서 2015년 2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60대 이상 한랭질환자는 2013년 103명에서 2015년 203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11억 4천만 원. 그런가 하면 체온이 갑자기 높아져 치명적인 고온 질환도 있다. 여름철 환자 수가 급등하는 열사병과 일사병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자료에 따르면 열 및 빛의 영향에 따른 진료 인원은 2014년 약 1만 6천 명, 총 진료비는 11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오락가락, 자주 변하는 체온의 특징. 인간의 체온은 보통 36.5에서 36.9도씨가 일반적이다. 사람의 체온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오전 6시에 가장 낮고 오후 4에서 6시가 제일 높으며 정상적으로 0.5도씨의 체온 변화를 보인다. 어린아이는 체온이 조금 높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상 성인보다 약 0.5도씨 낮다. 여성은 배란 2주 전에 생리를 시작하면서 낮아지고 배란일부터 0.6도씨 상승하여 생리 때까지 지속된다. 체온 조절은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서 말초신경으로부터 냉온 수용체를 통해서 신호를 받고 다른 하나는 혈액을 통해 신호를 받는 식으로 유지, 조정된다. 올바른 체온 측정. 체온 측정은 보통 겨드랑이나 구강 등에 체온계를 넣어서 측정한다. 실제 신부 온도는 직장을 통해 재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직장으로 넣어서 체온을 재기에는 여러모로 난감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겨드랑이나 구강에 체온계를 넣어서 측정한다. 구강 체온은 직장 체온보다 0.4도씨 낮은데 이는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막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측정 시간이 짧아 효과적이며 시상하부와 동일한 동맥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고 있어 이론상으로 신부 체온 측정을 위한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측정 방법에 주의해야 정확한 체온을 얻을 수 있다. 37.2도씨가 넘으면 열이 나는 것. 흔히 열이 난다고 하는 체온은 오전에 37.2도씨 이상 혹은 오후에 37.7도씨 이상이다. 발열은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의 변화로 인해 정상 수준 이상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상하부의 발열점 상승이 그 주 원인이다. 시상하부의 발열점이 올라가는 것은 발열원에 의한 것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세균의 지방 다당류와 같이 외인 발열원이 있고 면역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시토카인 물질, 같은 내부 발열원이 있다. 때로는 발열점 상승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열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열을 고열라고 하고 감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열사병, 암페타민, 코카인과 같은 약물에 의한 고열, 뇌출혈, 시상하부 손상에 의한 고열, 갑상선 기능항 증증에 의한 고열이 여기에 해당한다. 체온 1도씨가 좌우하는 건강 상태. 체온이 1도씨 상승하면 기초대사율이 10에서 12%, 산소 소모율이 13%, 심박수가 분당 15회, 1일 제표 면적당 불감성 수분 소실이 300에서 500ml씩 증가한다. 그 외에도 땀 분비와 동반된 설사나 구토로 인하여 전해질이 소실되고 영양결핍 상태가 초래된다. 최근에는 암 환자의 체온이 1도씨 정도 낮다는 것을 근거로 암세포가 가장 생존하기 좋은 온도가 바로 35도씨이며 이렇게 온도가 저하되는 이유에 대해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인체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의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은 반드시 병원으로. 발열은 여러 가지 질병의 징후일 수 있다. 7에서 14일 미만의 급성 발열은 감염질환, 악성종양, 결체조직질환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급성 발열의 원인은 대부분 감염질환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급성 발열 환자에서 감염성 원인과 비감염성 원인을 조기에 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3주 이상 지속되는 발열이 지속되면 불명열이라고 하는데 감염성 질환, 악성 종양, 결체조직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 몸을 가볍게 움직여 체온 유지하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하여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운동 후 반신욕과 족욕으로 몸 내부를 데워주는 것도 좋다. 20분 정도 명치 이하까지만 물에 담그든지 따뜻한 물에 종아리까지 담그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몸이 한결 가뿐해진다.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다. 체온 유지에 더 좋은 영양소는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이다. 물을 많이 마셔주면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데 좋다. 마음을 관리하여 체온을 유지하기. 체온이라고 하면 흔히들 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체온이 내려가기 쉽기 때문이다. 이때 일정한 심호흡을 통해 호흡을 안정시키거나 명상을 통해 이완 반응을 끌어내게 되면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질 좋은 수면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루 일정 시간 충분한 수면을 하면 세포의 재생과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어 체온도 유지된다. 체온을 내리는 음식, 찬물, 맥주, 아이스크림 등 찬 음식. 체온 유지를 위해 물은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물은 순간적으로 체온을 낮춰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은 많이 마시되 상온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담배. 흡연은 말초 동맥 혈관을 좁아지게 한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체온 유지에는 악영향을 주기 쉽다. 체온을 높이는 음식. 양파. 양파 속에는 폴라노이드 성분과 시스틴이라는 유도체가 들어있는데 이들을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유화활의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여 체온을 상승시켜주기도 한다. 부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철분 함량이 매우 높아 빈혈과 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좋다.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생강.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 음식으로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쌀쌀한 겨울에는 대추와 꿀을 넣고 차로 마시면 더욱 좋다.
보온에 신경 써야 하는 혈관 질환. 우리 신체는 적정 체온 36도씨에서 37.5도씨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각각의 장기들도 그렇지만 온 몸을 연결하는 혈관도 그렇다. 무엇보다 혈관의 수축과 팽창이 잘 일어나야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 체온이 유지된다. 혈관이 약한 동맥경화증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자들은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목도리 모자 등 보온용 품으로 몸을 보호해야 하고 실내에 있을 때도 일반인보다 5도 정도 높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 체온이 떨어지면 열을 생산하기 위해 심장이 평소보다 심하게 뛰기 때문에 심장질환자도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암 환자 대부분 35도씨의 저체온 상태. 일본의 암 전문의 요시미즈노부 히로 박사는 그의 저서에 서암 환자의 체온이 35도씨 정도의 저체온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체온이 저하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인체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아직 노부히로 박사의 주장은 의학계에서 공식적인 이론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체온이 면역력의 바로미터임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체온과 면역력을 연결시키는 연구 결과들은 지금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토피 환자와 체온의 관계. 아토피 환자들의 몸은 만져보면 대부분 뜨겁다. 체온이 높아서가 아니다. 이유는 아토피 환자들의 표피 온도가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토피 환자의 운동 후 체온 변화에 따른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 후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해도 표피 온도가 쉽게 낮아지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혈관의 구조적 기능 미약으로 보이는데 세포막 자체가 약해져서 혈관의 수축, 확장이 충실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토피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환자의 표피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자는 식용유 등 식물성 중성지방, 인스턴트, 음식 등의 섭취를 줄이고 근력 운동을 하여 지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중증 뇌경색 환자에게는 저체온 치료가 효과적. 중증 뇌경색 환자에게는 수술 대신 저체온 치료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 문구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팀은 34명의 악성 중대 뇌동맥 뇌경색 환자 중 저체온 치료를 받은 11명의 고령 뇌경색 환자의 치료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률이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망률보다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수술 후 부작용과 합병증 위험 때문에 수술이 어려웠던 60세 고령 중증 뇌경색 환자들에게 대체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체온 치료는 환자의 체온을 일정 수준으로 떨어뜨려 뇌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뇌부종과 뇌 조직 손상을 줄이는 방법이다.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체온이다. 또한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다. 1도씨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감소, 반대로 1도씨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수족냉증은 외부 자극에 의해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과 발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 공급이 감소됨으로써 나타난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뇨병, 류머티스, 고지혈증 같은 질병의 동반 증상으로도 나타난다. 수족냉증 예방을 위해 차가운 것을 피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노인 등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들은 유행이 발생하기 전 10에서 12월에 미리 예방 접종을 권장한다. 정해진 일정에 의해 소아뇌수막염 예방 접종. 수막구균 뇌수막염은 두통과 고열 등 초기 증상이 독감과 비슷해 혼돈하기 쉽다. 그러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에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치명도가 매우 높다. 흔히 뇌수막염 예방접종이라 부르는 백신은 종류에 따라 상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2회 혹은 3회 접종하고 12개월이나 15개월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유아가 2에서 12개월 사이에 접종하는 백신은 국가 예방접종 기준 11개다.
체온 관리를 위한 팁, 토막 상식. 1. 스트레스 관리. 우리 몸은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수축시켜 체온을 떨어뜨린다.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손이 차가워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 약물 영향. 체온은 약물의 영향도 받는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등의 약도 교감신경을 작동시켜 결과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식습관 개선. 우리 몸은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쓴다. 과식해서 음식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화기관으로 에너지가 몰리면서 체온이 떨어진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진 계피와 마늘, 생강, 단호박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운동. 우리 몸의 22%의 열은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지방을 연소하면서 열을 더 많이 생산한다. 5. 반신욕, 족욕. 반신욕이나 족욕도 도움이 된다. 체온을 올릴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체내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한다.